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단정했고, 말이 짧았으며, 눈빛이 따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결국 자신을 관리하는 법으로 평가받는다. 그 관리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하루를 어떻게 여는지, 사소한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에서 품격이 드러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며 품격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행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 말보다 표정을 먼저 단정히 한다. 첫째,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표정을 정리한다.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은 얼굴부터 일그러진다. 눈썹이 올라가고 입이 개 모이고 표정이 먼저 상대를 거절한다. 그러고 나서 아무리 공손한 말을 붙여도 이미 인상은 나빠져 있다. 나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다. 불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먼저 숨을 한번 고르고 얼굴을 편다. 화가 나도 바로 티를 내지 않고, 놀라더라도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표정을 다듬는다. 그 침착함이 상대를 안심시키고 그 여유가 신뢰를 만든다. 예전에 한 임원을 면접할 때였다. 내가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대답을 미루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눈빛이 도망가지 않았고 억지로 웃는 표정도 아니었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 사람은 감정을 바로 쏟아내지 않는구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품격은 그 한 박자의 여유에 숨어 있다. 2. 자기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둘째,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함부로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바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는 잘 모른다. 시시한 만남, 의미 없는 잡담, 되풀이되는 불평과 걱정에 하루를 내어준다. 그러고 나서 나는 왜 늘 제자리인가 하고 한탄한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한 가지를 배웠다. 품격 있는 사람일수록 시간 예의가 있다. 남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고 쓸데없이 상대를 붙잡지 않는다. 회의를 하면 중심을 벗어난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고 결론이 나면 더 붙잡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도 시간을 준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는다. 그 시간에 오늘의 실수를 돌아보고 내일의 방향을 가다듬는다. 이렇게 시간을 다루는 태도가 결국 인생을 다루는 태도가 된다. 3. 상대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존중한다. 셋째,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존중한다. 회사를 키우다 보면 수많은 지원서를 보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검증받을 만한 사람으로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정말 인상에 남는 사람은 스펙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된다. 어느 날 경력도 화려하지 않고 학벌도 눈에 띄지 않는 한 지원자가 면접장에 들어왔다. 그는 먼저 인사하고 자리에 앉기 전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의자의 위치를 살짝 바로잡았다. 어수선한 서류 한 장을 책상 모서리에 맞추고 난 뒤에야 허리를 굽혀 앉았다. 나는 그 작은 행동에서 이 사람은 있는 자리를 존중하는구나 하고 느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직급이나 나이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경비원에게도 정중히 인사하고 식당 직원에게도 눈을 맞추며 고맙다고 말한다. 자신이 올라선 자리보다 먼저 사람의 수고와 존재를 본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인다. 4.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필요할 때는 한 걸음 다가선다. 넷째,
품격 있는 사람은 거리를 알고 그 거리를 지킨다. 지나치게 다가가는 사람은 처음엔 친근해 보이지만 곧 부담이 된다. 반대로 늘 멀찍이 서 있는 사람은 믿음을 주지 못한다. 나는 많은 리더들을 보며 배웠다. 품격 있는 리더일수록 부하 직원의 사생활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손을 내민다. 불필요한 충고를 하지 않고 도움을 청했을 때는 책임 있게 도와준다. 이 균형 감각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식을 통제하려 들면서 한편으로는 친구처럼 지내겠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 품격 있는 부모는 간섭과 관심의 차이를 안다. 간섭은 상대의 삶을 대신 살려는 욕심이고, 관심은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잘 살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일이다. 5.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가장 엄격하다. 5째,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볼 때보다 자신을 볼 때 더 엄격하다. 타인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는 쉽게 변명을 허락하지 않는다. 칭찬을 들으면 잠시 미소 짓고 흘려보내지만 지적을 들으면 오랫동안 곱씹어 본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마다 한 가지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졌다. 이 선택을 내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은 자연히 걸러졌다. 품격은 결국 아무도 모르는 선택에서 드러난다. 남이 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다고 느낀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줄어든다. 그때부터 진짜 품격이 시험된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를 단정히 세우는 힘, 그게 진짜 우아함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옷을 입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옷이 오늘의 나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 물음은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하루, 나의 일, 나의 말, 나의 인간관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자기 점검이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오늘 나는 누구처럼 보이고 싶은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묻는 질문대로 변해간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만 묻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흐를수록 다르게 빛난다. 품격 있는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한다. 이익을 얻었는지보다 그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얻었는지를 따진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킨 거래를 더 값지게 여긴다. 한 번 약속한 말은 손해를 감수하고 지키려고 한다. 이런 태도는 눈앞에서는 손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긴 세월을 두고 보면 사람과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남긴다. 나는 회사를 키우는 내내 사람의 실력보다 습관을 보려고 했다. 천재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도 습관 하나 잘못 들이면 조직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 보여도 기본 습관이 올바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믿음직해진다. 정시에 출근하고 맡은 일을 미루지 않고 실수를 숨기지 않고 보고하는 습관. 이런 평범한 습관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수가 적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나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 부분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겸손한 한마디가 허세 섞인 10마디보다 낫다. 또 한 가지, 품격 있는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실패를 부끄러운 흑역사로 감추는 대신 후배들에게 건네는 교훈으로 바꾼다.
그 솔직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저 사람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품격은 화려한 순간에 빛나지 않는다.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진 뒤에 혼자 남아있을 때 드러난다. 집에 돌아와 넥타이를 풀어놓는 그 순간, 식탁 앞에 홀로 앉아 밥을 먹는 그 순간, 그때의 표정과 자세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나는 그런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나는 처음 세웠던 나의 기준에 부끄럽지 않은가? 세상은 끊임없이 더 큰 것을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진짜 필요한 것은 얼마나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느냐이다. 돈과 지위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루하루 쌓아온 태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품격은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 나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언젠가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내려가도 당신이 지나간 자리마다 따뜻한 기억이 남는 사람이 되라고. 함께 일했던 동료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다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야말로 긴 세월 사업을 하며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결론이다. 품격 있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 한 번 더 표정을 다듬고, 한 번 더 말을 아끼고,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남이 보기에도 나 스스로 보기에도 떳떳한 얼굴이 되어 있을 것이다. 품격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가의 다른 이름이다. 누군가는 능력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부를 선택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남는 것은 실적표가 아니라 얼굴이다. 오랜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품격 있는 얼굴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순간에 조금 더 반듯하게 서보자고 선택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언젠가 네 얼굴이 될 것이라고. 화를 삼킨 날과 함부로 쏟아낸 날이, 남을 세워준 말과 깎아내린 말이, 작은 정직과 작은 거짓이 모두 모여서 너라는 사람의 인상을 만든다고.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기준을 낮추면 얼굴이 흐려지고, 순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면 얼굴이 맑아진다. 품격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싸워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분한다는 점이다.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다. 싸워 이겨도 남는 것이 없는 자존심 싸움은 조용히 비켜선다. 하지만 원칙과 공정함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입을 연다.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기준을 앞에 세우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은 때로 손해를 가져오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긴다. 나는 회의를 할 때 일부러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그때 품격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방 드러났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의견도 끝까지 듣는다. 바로 끊지 않고 비웃지 않고 상대가 말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 다만 이런 점은 함께 다시 검토해보자. 이 한마디가 젊은 직원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조직의 공기를 바꾼다. 품격이 없는 사람은 듣는 척하면서 이미 머릿속으로 판단을 내린다.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리고 틀린 부분만 집어낸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점수를 깎았다.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키울 수 있지만 남을 존중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위로를 건넬 때에도 조심스럽다. 쉽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상대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많이 힘들었겠네. 그리고 잠시 침묵 속에서 옆에 있어준다. 말이 적어도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상대에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오랜 직원 한 명이 조용히 회사를 떠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떠나는 날까지도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깨끗이 비우고 컴퓨터에 남아있던 파일을 정리한 뒤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짧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누군가가 물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크게 하시지요. 다들 아쉬워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저는 제 자리를 잘 쓰다가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 이 사람이야말로 품격 있게 떠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떠날 때를 안다. 자리가 자신을 빛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리를 빛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이상 자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한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붙잡지 않고 후배의 성장을 막으면서까지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물러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존중받는다. 나는 회사를 정리할 시기가 다가올수록 한 가지 생각을 자주 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조직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품격은 욕심에게 자리를 내준다. 자신이 만든 회사와 자식 같은 조직이라도 결국은 다음 세대의 손에 맡겨야 한다. 품격 있는 리더는 그날을 미리 준비한다. 떠남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산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권한을 나누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준다. 모든 결제를 자신의 책상 위에만 쌓아두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게 끌어올린다. 실수할 여유를 주고 그 실수에서 배우도록 지켜본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이 수고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감당한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공을 크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땠겠느냐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았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이 겸손이 단순한 미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안다. 성공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사람을 한층 더 깊어 보이게 한다. 나는 오래 함께한 한 임원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부하 직원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한 번도 소리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엄격했습니다. 이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기준을 세운다. 눈빛과 행동으로 자신이 먼저 지키는 모습으로 주변을 움직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말보다 기운으로 기억된다. 어떤 사람 곁에 서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해진다. 반대로 말은 공손한데도 묘하게 긴장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그것이 마음을 쓰는 방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열어둔다. 경계와 이익 계산보다 먼저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떠올린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회장님, 저는 아직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한데 품격 있게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가진 게 없어도 괜찮네. 대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이 세 가지만 해보게. 하나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 하나는 내일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적어두는 것. 마지막 하나는 오늘 네가 잘한 일을 하나만 떠올려 스스로 칭찬해주는 것. 그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품격은 거창한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네.
남이 보기 좋은 포장도 아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약속을 지키고 받은 돈과 쓴 돈을 정확히 기록하는 습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런 기본이 쌓이면 나중에 비싼 옷을 입건 말건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네를 신뢰하게 될 걸세.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 감정 자체를 없애려 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한다. 먼저 종이에 마음을 써본 뒤에 그 글을 스스로 읽어본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감정의 온도는 조금씩 내려간다. 그제야 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말이 구분된다.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실수를 막아준다. 나는 여러 번 한 사람의 품격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떤 사람은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는다. 경기 탓을 하고 정책 탓을 하고 부하 직원 탓을 한다. 그러나 품격 있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내 책임이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다시 한번 힘을 보태준다. 품격 있는 사람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깊이 드러난다. 그러나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 나는 쓰러졌다가 일어선 사람들의 눈빛에서 특별한 단단함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남을 무시하는 오만이 없었다. 대신 넘어져 본 사람만이 갖는 조용한 배려가 있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비교의 무대가 아니라 배움의 길로 본다. 누가 나보다 앞서는지, 누가 뒤처지는지 세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조금 나아졌는가? 그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경쟁의 대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이 된다. 이 기준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나는 많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려 하기보다 기준이 되라고 말했다. 모범은 순간의 포즈로도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은 평소의 삶에서 자연히 드러난다. 직원들이 일을 처리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회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린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기준이 된 것이다. 좋은 기준을 가진 조직은 지도자가 자리를 비워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꼭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 글을 다 읽고 난 뒤 오늘 하루에 단 한 가지 행동만 바꾸어도 충분하다. 퇴근길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집까지 가는 동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정리해 보는 것. 식탁 앞에 앉아 불평 대신 감사 한 가지를 말해보는 것.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고 이 옷을 입은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남이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스스로 보기에도 편안한 사람이 된다. 나는 이제 한 걸음 물러나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젊은 시절처럼 모든 결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다.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사실이다. 숫자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나 함께 일했던 사람의 눈빛과 손길, 말투와 뒷모습은 오래도록 남는다. 나는 바란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를.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의 입에 어떤 한 문장이 남기를 바라는가? 그 사람은 일은 참 잘했지라는 말도 좋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조금은 더 괜찮아졌다는 말이 더 좋지 않겠는가? 품격 있는 삶은 특정 계층이나 직업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작은 가게를 지키는 점주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술자도, 가정을 돌보는 부모도 모두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는지가 중요하다. 한 번 더 성급함을 누르고
한 번 더 정직을 선택하고 한 번 더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내려가도 당신이 지나간 자리마다 따뜻한 기억이 남기를 바란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과 인연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그 소박하지만 단단한 바람이 당신의 오늘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